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말씀드린 내용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머릿속에 자동으로 갖춰진 영어 지도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교육 지도 같은 게. 이때는 뭐가 돼야 되고 이때는 뭐가 돼야 되고 이런 게 대략적으로 생겼고, 그것을 한번 학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면 자기 아이들이 그 학년 때에 어느 위치에 있으면 좋은지를 기준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제 파닉스부터 짚어봐야 되죠. 영어는 파닉스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럼 파닉스는 초등학교 1학년 전에는 가능하면 꼭 끝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요. 그럼 보통 6, 7살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1학년 그 기간 안에는 파닉스가 좀 끝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 교육에서 리딩이 바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따라갈 수가 있고, 대신에 파닉스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막연하게 읽을 수 있는 정도가 돼버리면 정확하게 자기 문제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내용이 점점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파닉스 안에 자음 모음에서 뭔가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인데 그 상태를 계속 그냥 유지를 하면서 가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 방송에서도 자기 아이들의 파닉스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다시 참고해 보시고. 근데 아무튼 지도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초등학교 적어도 1학년 때까지는 파닉스가 어느 정도는 갖춰 있어야 되고, 파닉스가 갖춰 있을 때는 단문으로 구성된 책을 통해서 리딩이 진행이 되면서, 단문이라는 것은 짧은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that 아니면 어쩌고저쩌고 which 하고 또 뒤에 바바바박 그래서 뒤에서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꾸며주고,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장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앞에서 그냥 쭉 읽으면서 해석이 그냥 될 수 있는, 뒤에서 다시 꾸며져서 넘어오는 그런 문장이 없는 접속사 아시죠? 그런 게 없는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더라도 되게 짧은. 그래서 그런 짧은 문장으로 구성된 리딩을 기초로 해서 공부를 하시되, 거기서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단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짧은 문장의 구성 그 자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짧은 문장으로 만들어진 그 구성을 가지고 그만큼의 스피킹이 똑같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는 수준의 그 문장 구성력을 자기가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레벨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언제 들어가냐? 파닉스가 끝난 시점 1학년, 2학년, 3학년 사이에 지금 리딩을 가지고 단어를 계속 쌓아주고 그 구성을 계속 알게 해주고, 구성 안에 뭐가 있어요? 당연히 기본 문법이란 게 들어있겠죠. 기본 문법이나 아니면 그 스트럭처, 구조, 구성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접하다 보면 익힐 수 있고, 구조를 자기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초등학교 2, 3학년에 아이가 리딩을 하는데 리딩 책이 너무 어려우면 절대 안 되겠죠. 쉬운 리딩을 가지고 그 리딩에 나와 있는 수준을 자기가 말할 수 있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고학년으로 올라갔다고 쳐볼게요. 3, 4, 5, 6 이렇게 쭉 초등학교의 중간에서 초등학교의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리딩이 더 어려워질 것이며, 문장 구조는 당연히 더 복잡해질 것이며, 길이는 당연히 더 길어지겠죠. 그럼 또 어떻게 돼야 되나요? 더 어렵고 다양한 단어들을 당연히 쌓아갈 것이고, 문장 구조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기본 문법들을 알아야 될 것이며,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조 또한 자기가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굉장히 웃긴 게, 우리는 한국말을 공부할 때 어렸을 때부터 쉽게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말을 분명히 하면서 이렇게 점점 똑같은 아니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갈 수 있는데, 우리 교육이 리딩 하나만을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결국에는 리딩 수준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말하기 수준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벌어지게.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과 공부를 해본 결과, 리딩을 초등학교는 스피킹에 집중할 수 있는 그 6년을 보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꼭 자기가 하고 있는 리딩 수준에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스피킹은 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크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리딩 따로, 스피킹 따로, 단어 따로, 발음 따로, 말하기 따로, 뭐 이것저것 문법 따로 뭐 다 가시잖아요. 제가 항상 제 방송에서는 커다란 줄기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리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각각의 교육 방식이나 교육 방침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누가 이 교육이 맞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대신에 제 방송을 보시고 정리할 때 이런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정도면 정말 저는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새는 리딩이 너무 어렵잖아요. 리딩 수준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기준 하나를 가지고 가시면 돼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리딩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교육이요.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 그 6년의 기간 동안에 아이가 공부하는 리딩은 그 수준의 말하기까지 아이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슷하게요. 그러면 자기 아이를 어떻게 판단하면 좋겠느냐에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아이가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게 학원에서 뭐 한 줄 한 줄 해석해 주는 거 말고 새롭게 책을 던져줬을 때 아이가 읽으면서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있을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한 페이지 정도의 내용을 읽게 하세요. 근데 한 페이지의 내용이 한 가지의 스토리면 제일 좋을 거고, 그 한 페이지 정도의 책을 읽게 하시고 책을 덮은 후에 그 내용을 아이가 어느 정도 요약을 해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해되셨죠? 자기 아이가 1학년이든 2학년이든 5학년이든 6학년이든 상관없이 아이가 공부하는 리딩 수준의 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영어 교육을 초등학교 때는 끌고 가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굳이 엄마가 뭘 굳이 찝지 않더라도 어찌됐던 간에 아이 본인은 자기가 읽은 내용을 책을 덮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늘은 그럼 딱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6학년 때까지의 교육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린 팁을 시작할 수 있는 거를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부터 잘 계획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욕심부려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너무 어려운 리딩으로 접근하시면 그 수준의 스피킹을 익히면서 아이 실력을 늘려가는데도 그만큼 어렵고 아이들도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최대한 아이 수준에 크게 어렵거나 부담 없는 선에서 초등학교 초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영어를 그렇게 쉽게 부담 없이 들어가 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당연히 스피킹과 접목을 시켜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어머님들 욕심이 너무 하늘을 찌르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만 참으시고 그렇게 해서 초기 영어만 잘 잡아 놓으시면 초등학교 뭐 중간 그리고 고학년 그 사이에 충분히 확 레벨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욕심부려서 아이한테 영어 흥미 떨어뜨리고 부담 주고 스트레스 주시면 절대 안 되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정말 영어를 잘 다지고 아이한테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학습적으로나 크게 부담 없는 상태에서 흥미를 잘 유지시켜주면서 흥미를 잘 이끌어주면서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그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초등학교 안에 공부를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은지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랑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